매치업은 챔스 결승급 매치업이죠. 김민재 선수는 지금 경기를 뛸 수 있는 핏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명단에서 완전히 빠져있는 것 같아요. 환영 왔다. 형이요? 네. 특파원께서 막 영상통화하고 있는데. 아, 청이 형? 네. 안녕하세요. 그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? 지금 빨간색이 한 20%, 하늘색이 한 70%, 80% 정도. 아 진짜? 메이스 팬들이 많구나. 혹시 오늘은 뭐 다른 인터뷰나 이런 거 딸만한 그거 있었을까요? 누구 잡을 예정이에요? 우파메카는 어떤가요? 불어로 물어봐 주세요. 번역기 돌리고 있어요. 네. 에? 아니 빠르다. 프랑스어 학과 나왔는데 번역기를 돌려요? 어쨌든 알겠습니다. 좋은 인터뷰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. 그대로 잘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손에 들고 밥 먹고 있습니다. 네네네. 손에 들고 계시다가 어디 또 빠뜨리지 마시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원래 워커 안 뛴다는 얘기 있었는데 오늘. 협상 때문에 되게 이벤트로 나 혼자 상상한 거거든? 진짜 이적이 된다고 치면 전반전 맨시티로 뛰다가 저 후반전에 진짜 갑자기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다. 이상한데 진짜 약간 이상하다. 역사적인 사건 될 것 같지 않아? 경기 중에 옷 벗고 반대로 뛰면 레전드 매치에선 가능하지.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다. 그럼 진짜 유럽은 충격에 빠질 것 같아. 되게 미국스러워. 그치 미국은 할 것 같아. 왜냐면 왜요? 어차피 갈 선수가 우리 돈 이 정도 받았으니까 뭔 상관? 우리 쇼를 많이 딱 재밌게 만들잖아. 오! 와! 가나요? 무시해. 내가 임마 와! 사나야 빠르긴 빨로. 와! 와! 잘 쳤다. 저기 낙차가 생각보다 크네. 나는 넘어갔나 했는데. 됐다. 이거는 니코 루이스가 엄청 잘 들어갔어. 메가티 웬스 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어린 친구 중에 하나더라고. 어우, 이게 그 하이진주님이 이게 어제도 과자를 또 왕창 보내주셨는데 와! 사또밥! 아니 이거는 과자가 아닌데? 좀 리얼 만두인데? 잠깐만요. 축구 안 보고 과자 좀 볼게요. 왜 이렇게 흘리냐 우파메카노. 우파는 맨시티전에는 안 나와요. 또 올렸어. 이거 실전 우파 클리어링. 지금 3위에요. 뭐야? 환희 형, 밥 먹어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버거야. 바이 비주얼 폰지. 비주얼 폰지. 바이언 팬이에요. 나 이거 합타임에 먹어야 되겠다. 또 왔어? 몇 가져가? 약간 지금 컨셉 잡고 하는 것 같은데? 저 밖에 보고 있는 애 저 성주한테 햄버거 저기 다시 가지고 들어오라고 얘기해줘. 머리 썼네. 이 새끼 머리 썼네. 내가 봤을 때 처음부터 이거 하려고 가지고 나간 것 같은데 들고 나갔다가 끝나면 좀 가지고 돌아왔어. 하프타임 때 들어와. 하프타임 끝나고. 그래? 하프타임 이제 그 토크 좀 하고. 토크 좀 하고. 좀 뭐? 진짜 별로였어 저번 시즌. 노이어 대신 와서 그 약간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넘어간 거지. 그리고 저 선수가 슈퍼 세이브가 간혹 있잖아. 그동안 해온 거 바로 실수. 저 얘기 나오자마자. 바로 얘기 나오자마자. 맞지? 정확하다. 나의 눈. 자, 일본에서 펼쳐지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친선전 오늘은 환희 형과 함께합니다. 이 자리에 그 류천 기자가 또 취재를 나가 있고요. 오늘 김민재 선수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뛸 수 있는 핏은 아니기 때문에 아예 명단에서 빠졌고 그거를 제외하면 두 팀 다 나올 선수들이 좀 나온 그런 전반전이었어요. 맨시티가 지금 1대0으로 리드하고 있어요. 네. 어떻게 봤나요? 일단은 선수들의 몸 상태가 다 완벽하지 않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고 특히 뮌헨 선수들이 조금 동작에 있어 순발력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있고 몸이 무겁네요 전반적으로. 아무래도 저기 맨시티보다 일본이 좀 뒤늦게 들어오지 않았나? 그런 영향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. 있고 뭐 사실 훈련 상태가 다 다르고. 그죠. 이게 가장 비시즌 때 소집을 하면 끝나고 가장 고민인 게 선수들마다 컨디션이 다른 게 이제 구단의 가장 고민이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일정 수준까지 올리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. 그래서 사실 팀적으로 봤을 땐 이 아시아 투어가 팀으로서는 별로죠.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또 비슷한 얘기 한번 어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감독들 중에 안 좋아하는 감독들이 있었잖아요.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. 가는데 좀 이렇게 근데 이제 수익적인 창출에 있어서 엄청난 득이라고 생각하고 또 마케팅적으로도 훗날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잖아요. 이런 데 가면 이제 원래 일본 가면 일본 대기업들이랑 만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스폰서 만들어 오고 뒤에서는 다 이제 스태프들이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. 어쨌든 아주 뭐 우리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볼만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선수들의 순간적인 어떤 개인 능력 이런 건 충분히 볼만했고 확실히 뮌헨은 앞에 있는 선수들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여기에 맨시티가 약간 고전할 뻔했지만 역시나 이제 마무리라든지 마지막 파이널 패스들이 뭐 좀 전체적으로 그나브리나 다 안 좋았고 선택들이 안 좋았고 맨시티 같은 경우는 이 아주 뽀글머리 2004년생 리코 루이스 리코 루이스가 아주 눈에 띄게 잘했습니다. 잘해서 뭐 이 선수는 주전은 아니고 그냥 시즌 돌아가면서 스쿼드 멤버로 충분히 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고
확실히 이제 이런 어린 선수들이거나 젊은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이럴 때 오히려 더 있잖아요. 되죠. 리그가 시작되면 어쨌든 주전 비주는 어느 정도 나눠지지만 이럴 때 확실히 눈도장을 찍어두면 10경기 뛸 거 15경기 뛰고 시즌에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맨시티는 되게 긍정적이고 아케는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걱정은 돼요. 네, 좀 그러니까 염려 차원에서 뺀 것 같은데 종아리 쪽을 잡은 거라 네. 저게 이제 고질 쪽으로 좀 시즌을 골치 아프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야죠. 종아리가 다치면 허벅지가 다치면 테이핑하고 어떻게든 네. 뛸 수는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근데 종아리는 아예 골치 뛰질 아파. 스프린트가 안 되니까 뛰질 못하니까 훨씬 더 타격이 클 수 있는데 그래도 제 발로 나갔어요. 네. 뭐 쩔뚝거리지도 않았고 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이강인 선수처럼 약간의 보호 차원에서 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골키퍼들 얘기를 좀 해보면 존머는 약간 실책성 플레이들이 나왔고 네. 반면에 에드르송은 오늘 꽤 안정적인 네. 에드르송이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를 생각을 하면 사실 맨시티 팬분들한테도 신뢰를 못 얻은 에드르 사우루스란 별명도 있었는데 오늘은 좋았고요. 이 우파메카노가 오늘도 맨체스터 시티 상대를 하면서 불안한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좀 빅경기에 실수하는 타입으로 가고 있죠. 확정은 아니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1년 2년 쌓이다 보면 아, 저 선수는 큰 경기에서 흔들리는 선수다라는 이미지가 바뀌게 되면 어쨌든 실제 실력이 좋더라도 좀 불안하잖아요. 네. 그럼 밀릴 수밖에 없고 정말 지극히 이제 김민재만 생각했을 때는 아 역시 김민재가 필요하다라는 걸 좀 어필할 수 있는 전반전이었고 우파메카노는 뭐 지난 시즌 내내 완벽한 모습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확실히 김민재와 이제 뭐 경쟁 관계지만 네. 투엘이 일단 빡쳐했잖아요. 한 2빡침 정도 했거든요.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네. 있었던 것 같아. 근데 또 저 선수가 폼 올라오면 우파메카노 좋은 선수입니다. 오빠 잘해요. 네, 잘하는 선수입니다. 맨시티전 임팩트가 너무 세서 그렇지. 근데 이제 또 맨시티다 보니까 약간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좀 불안한 모습이 있어. 그러나 워낙에 기본적으로는 잘하는 선수다. 근데 형 얘기대로 이런 불안한 모습이 있을 때 이 정도 팀은 수준급의 센터백 최소 3명은 좀 데리고 그렇죠. 있어야 되니까 네. 백스리면 뭐 당연한 거고. 네. 자, 뭐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했고요. 후반전 잠깐 끌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 부나사르, 스타니치, 보레츠카 다 나왔네. 다 바꿨다. 지금 바이오는 그냥 다 바꿨어. 마티스텔도 나온 것 같은데. 텔 바이온 팬들이 기대 많이 하셨나? 어리니까 2004년생? 5년생? 05야 05. 04도 아니고. 우리 고3인데 그럼. 뭔 소리야? 너 04학번이잖아. 05년생이 고3이야. 아 우리 고3? 아니 지금 2005년생이 고3이야 지금. 아 나는 뭐야? 우리 대2. 대1. 대2는 뭐야? 대학교 1학년 2학년. 태어난 애들. 한셀로 지금 맨시티에서 뛴대요? 약간 석고대제로 뛸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. 나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어. 나 다른 팀 갔다고 생각했어 어딘가에. 사실 잘하긴 해. 어. 잘하긴 해. 작두. 나 이런 기능 누가 만들었어요? 전체적으로 지금 몸 상태가 맨시티가 좀 더 좋은가 봐요. 그러니까 뭔가 네, 준비- 바이언보단 맨시티가 조금 더 준비가 잘 돼 있는 느낌? 들어. 아! 들어갔다. 텔. 와우. 얘는 꼭 붕대하더라. 예전처럼 벤제마 스타일. 바디랑. 1년 내내 붕대했어. 독일 사람들. 일본에 있는 독일인들이. 일본에 있는 독일이. 완전 열렸다. 아우. 오. 아우. 바질 아프로테. 혼란. 와, 잡았다. 어떻게 저렇게 탁 얹어놓지? 뒤에서 오는 거 잡기 진짜 힘든데. 그러니까. 자, 경기 종료됐습니다. 스코어는 2대1. 지금 맨시티가 승리를 했고 투일이랑 펩이 뭔가 약간 제가 봤을 때 이 둘이라면 축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. 내가 볼 때 한 12시간 가능합니다. 가능하죠. 전술적인 토크로. 진짜 축구적인 얘기 쭉 하는 것 같고 지금 포든이랑 마네도 뭔가 야 간만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텔도 보이고 맨시티가 이겼고 전체적으로 몸이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이 경기는 친선전이기 때문에 누가 잘했다 뭐 이런 느낌이보다는 컨디션이 맨시티가 좀 더 올라와 있다. 바이언은 조금 더 컨디션을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기였어요. 뭐 팀마다 이제 좀 몸 올리는 속도가 다르니까 다르죠. 이거 좀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정말 이거는 그냥 뭐 한쪽 나라에서 열리는 것도 아니고 3국에서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그냥 친선 경기로 봐야 되지만 그래도 뭐 팬들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선수들 한번 구경하고 싶잖아요. 보는 거죠. 어린 선수들 특히. 그래서 맨시티에서는 뭐 전반전에 리코 루이스가 잘했고 뭐 바이언 같은 경우도 어린 선수 나오긴 했지만 후반전에는 워낙 좀 밀리는 상황이라서 수비만 해서 뭐 평가를 좀 하긴 어렵지만 텔이 골을 넣었어요. 그래도 마티스텔이 2005년생이라서 사실 지금 2군이나 뭐 19세 이런 팀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긴 한데 어쨌든 1군 레벨에서 계속 뛰고 있고 그 바이언의 41번 선수. 네, 왼쪽 백. 네, 걔 활발해 보였어요. 네, 약간 이제 피지컬이 좀 왜소해 보이긴 하지만 클래식. 네. 이 선수가 뭐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하면서 활약을 할 수 있었고
마티스텔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잠재성은 확실한 선수인데 이제 톱으로 가느냐 윙으로 가느냐 이게 좀 갈림길인 것 같아요 올 시즌이. 뭐 어린 선수다 보니까 구멍이 생기면 거기로 그냥 들어가는 식으로 계속 뛰고 있는데 투엘이 뭐 좀 잘 위치를 잡아준다면 확실히 성장할 수 있고 2005년생이라서 미래이기 때문에 잘 키워봐서 뭐 이제 윙어들이나 톱들이 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교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뮌헨은 그 정도 소득 그리고 수비가 오늘 좀 불안했기 때문에 현지 카메라도 뭐 아시아 선수라서 잡아줬는지 모르겠지만 김민재 선수 원샷이 몇 번 있었거든요. 원샷 한 두세 번 네. 잡혔고 확실히 제가 볼 때 들어와서 경쟁력은 확실할 것 같아요. 좋은 선수이나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던 경우들이 네. 있었으니까. 그리고 뭐 전반전에 이제 잠깐 뛰었던 파바르의 거치도 김민재 어떤 출전 빈도수와도 좀 연결이 될 것 같고 일단 이 팀에는 왼발 센터백이 없어요. 그래서 혹시 뮌헨이 갑자기 왼발 센터백을 어디서 데려온다면 요것도 이제 김민재 선수나 다른 센터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링크는 없지만 감독이라면 왼발 센터백 리카가 어쨌든 나갔으니까 리카 대신 김민재가 온 건 맞지만 또 그런 부분도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다. 뭐 이적 시장 아직 안 끝났고 케인 워커도 계속 ING니까 뮌헨 쪽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맨시티는 뭐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역시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팀이다. 별다른 이 이적이 있지 않았습니다. 코바치치가 들어왔고 그바르디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들과 완성도의 차이가 좀 나 보이는 확실히 뭐 괜히 트래블을 한 팀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친선전임에도 불구하고 듭니다. 확실히 이제 기본적으로 터치하는 것부터가 공격적으로 터치를 잡아놓고 하는 능력들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장면들, 멋있는 장면들을 많이 연출했고 홀란드도 사실 이날 거의 뭐 스프린트는 없었죠. 거의 어슬렁어슬렁 그냥 거의 몸 푸는 수준으로 했지만 공이 왔을 때 그거를 본인 몸 앞에 딱 놔두면서 슈팅 위치까지 가져가는 능력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뭐 홀란드 같은 경우는 며칠 있으면 한국에서 또 볼 수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제 직관 가시는 분들이나 TV로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대도 좋다. 오늘보다는 화질이 좋을 거 아니에요. 우리나라에서 하니까. 그지? 그럼 혹시 더 생생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. 자, 그러면 바이에른 맨시티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